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4월에 있었던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물리학원 문제풀이입니다. 자, 시간이 늦었지만 또 진행을 해봅시다. 자, 1번 보세요. 다음은 비접촉식 체온계의 작동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체온계의 센서가 물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A를 측정하면 화면에 체온이 표시된답니다. 물에서가 아니라 몸에서요. 체온계의 센서가 몸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몸에서 뭐가 나와요? 적외선 나오죠? 전자기파 A를 측정하면 A가 바로 적외선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 가는 속력이 빨라지며 직선 운동하는 수레의 모습이고, 속력이 빨라지면서 직선 운동이래요. 등속은 아니죠, 그럼? 자, 나는 포물선 운동하는 배구공의 모습이랍니다. 이것도 등속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는 회전하고 있는 놀이기구에 탄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수레에 작용한 R자임의 방향과 수레의 운동 방향은 같다. 비탈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 방향으로 운동이 되지요. 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나에서 배구공의 속력은 일정하지가 않고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려지죠. 다시 또 내려올 때 속력이 빨라지고요. 니은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다에서 사람의 운동 방향은 일정합니까? 접선 방향으로 항상 변하죠. 그래서 기억만 맞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학생 A를 볼까요?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을 놓고 설명한 건데 학생 A를 보세요.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길어라고 했죠. 파장은요 짧아지죠. 속력이 커지면 파장 짧아지죠. 틀렸습니다. 학생 B 보세요. 전자현미경에서는 자기 렌즈로 전자의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어. 네, 맞았습니다. 학생 C를 보시면 광학현미경은 전자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아 라고 했는데 분해능이 좋지가 않죠. 전자현미경이 분해능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학생 B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내는 것인데 4번 쓰면서 한번 해볼까요? 가를 보시면 중수소 1, 2와 그 다음에 삼중수소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만나서 헬륨이 된대요. 헬륨 2, 4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래요. 그 다음에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고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거 두 개 더하면 2 맞았어요. 두 개 더하면 5인데 4죠? 그럼 여기 1이 하나 있어야 되죠? 여기는 0이고. 그렇죠? 그럼 기억이 뭐예요? 중성자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기억이래요. 그럼 봅시다. 우라늄 92, 235. 예,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음이 좀 들어갈 겁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논 54, 140짜리예요. 그 다음에 스트론튬 38, 94. 그 다음에 2배의 기억이래요. 기억이 그런데 뭐였어요? 0, 1이었죠. 이렇게 되고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핵융합 맞았죠. 합해져서 헬륨 되는 거. 니은. 기억은 중성자이다 맞았죠. 0과 1이니까. 디귿.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질량 결손이 크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커요? 요놈이 더 에너지가 많죠. 따라서 가보다는 다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BC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B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A, EB, EC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런데 여기 에너지를 보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n=3이고요. 여기가 n=4예요. 그래놓고
4에서 2로 떨어져요. 요게 A로 돼 있고요. 요게 B, 그 다음에 요게 C로 돼 있어요. 자, 기억 볼까요?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H분의 2A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입니다. 2A, 요거는 HF란 말이에요. 진동수. 그러면은 F는 H분의 2A. 맞았죠? 네, 맞았습니다. 니은. 그 다음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와 C에서보다 짧다 했습니다. 에너지가 이게 크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은 거죠. 따라서 A에서가 C에서보다 짧은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2A는 2B 더하기 2C. 요거는요, 요거 더하기 요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 가는 고체 A, B의 전기 전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A, B는 각각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래요. 6번 도체 또는 이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중 하나래요. 도체 또는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림 나의 XY는 A, B의 에너지 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자, 전기 전도도를 보세요. 가번. 누가 커요? 전기를 전달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전기 전도도죠?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크죠? B가 더 크죠? B가 크니까 B가 도체란 얘기죠. 이 도체는 B라는 얘기고 반도체는 A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나번 그림에서 에너지띠 색칠한 부분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라고 했어요. 색칠한 부분 보니까 원자가 띠에 색칠해 있죠? X는 그러면은 이게 도체란 얘기죠. 즉 X 요놈이 X란 얘기고 반도체는요 요놈이 Y란 얘기예요. 됐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는 도체이다. A는 반도체입니다. 틀렸죠? 니은 X는 B의 에너지띠 구조, X는 B 도체 맞았습니다. 디귿 Y에서 원자과 띠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전자는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전도띠로 가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4V, V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A와 B가 충돌한 후 A는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한답니다. 자, 7번 볼까요? 처음에는 충돌 전, 이거는 충돌 전이에요. 충돌 전인데 A가 질량이 M짜리가 4V로 움직이고 있어요. A가. 그 다음에 B는요. 5M짜리가 V에 빠르기로 움직여요. 얘가 B예요. 처음에 C는 정지예요. C는 얘는 정지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A와 B가 충돌한 후 A, B가 딱 충돌한 후 A는요. M짜리 왼쪽으로 움직인대요. V에 빠르기로. 이게 A고요. B는요. 5M짜리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C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정지입니다. 자, 이거는 A, B 충돌 후에요. 그 다음에 B, C가 충돌해요. B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제 C와 충돌을 하겠죠. 그동안에 A는 왼쪽으로 오고요. 자, A는 왼쪽으로 V에 빠르기로 오고, 그 다음에, 자, B, C가 이렇게 있는데, B의 질량 5M, C, 같이 움직여요. 자, 이거예요. A와 충돌한 B는 정지해 있는 물체 C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한답니다. A, B의 질량은 각각 M과 5M이고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의 2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먼저
충돌 후에 B의 속력을 구해봅시다. 충돌 후. 충돌 전 A의 운동량 M 곱하기 4V 하니까 4MV 더하기 B의 운동량 얼마예요? 5MV죠? 5MV는 충돌 후 A의 운동량 얼마예요? M인데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MV 더하기 5MV 몰라요. 프라임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B 프라임이에요. 자, 그럼 이거 넘어가면 9고요. 넘어가면 10이죠. 그 다음에 5M이니까 난 2V가 되겠네요. VB 프라임은 2V가 돼요. 자, 요 놈이 2V의 빠르기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의 2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거 움직이는 걸 V'이라고 해볼게요. B와 C가 같이 움직이는 거.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계산해 봅시다.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B가 A로부터 충격을 딱 받으면 누구의 운동이 변해요? B의 운동이 변하죠. A로부터 충격을 받았으니까 즉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요. 자, 이거예요. 자, 그럼 B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봅시다. 운동량 변화량 처음에는 5MV에서 10MV가 됐죠? 그러면 델타 P는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는 거니까 5M에다가 2V 하면은 10MV 빼기 처음은 얼마예요? 5M에다 V 하니까 5MV. 따라서 변화량 얼마 나와요? 5MV 나와요. B의 운동량 변화량 5MV예요. 이게 바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에요. 됐죠? 자, 그럼 요 세 번째 BC 충돌에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충돌하기 전 10MV, B의 운동량 10MV 더하기 C의 운동량 얼마예요? 0이죠? 충돌한 후에 5M에다가 C의 질량을 뭐라고 할까? MC라고 할게요. MC. 그러면 5M 더하기 MC의 질량 곱하기 V 프라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고 해서 구했어요. 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이요. 자, 그러면 B가 C로부터 받은 요 충격량은 자, B의 운동량 변화를 따지면 되죠? B의 운동량 변화량 이걸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운동량 변화량을 따지는데 얘가 지금 잘 보세요. 얘가 처음에는 5M짜리가 2V로 가다가 C하고 합쳐지면 분명히 2V'은 2V보다는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왜요? 질량이 증가하니까. 되었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변환가에 변하는 게 얼마만큼 변하느냐? 자, 나중값이 V'이에요. 그럼 얘는요? 5MV'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5MV' 빼기 처음 값이 10MV요. 요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거는 음수가 나오죠. V'은 V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V'은 2V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음수값이 돼요. 0보다 작은 값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크기를 따지래요. 크기. 그러면 이거 절대값 취하면 되니까 아예 그냥 요거를 요거 좌우를 바꾸자고요. 그럼 플러스 값이 나오죠. 자, 10MV 빼기 5MV' 하면 플러스 값이 돼요. 그렇죠? 자, 이 값의 2배가 뭐랑 같다 그랬어요? 요 놈이랑 같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5MV래요. 그쵸?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10MV에다가
20MV에다가 10MV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15 따라서 잠시만요. 15고 이게 10이니까 넘기면은요 15MV는 10MV 프라임이에요. 따라서 M은 없어지고 V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10분의 15니까 2분의 3V 나와요. 자, 이 값은 2분의 3V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뭘 구하느냐? C의 질량을 구하래요. 우리는 이거 MC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게요. 10MV는 5M 더하기 MC에다가 V 프라임이 2분의 3. 2분의 3V예요. 양쪽에서 V 없애주고 계산하면은 2분의 15M 더하기 2분의 왼쪽으로 그냥 분수를 넘깁시다. 그러면은 3분의 20 나와요. 3분의 20M은 5M 더하기 MC. 자, 이거 넘어가면은 3분의 15니까 3분의 5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MC의 질량은 3분의 5M 나옵니다. 3분의 5M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8번 보시면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세요.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를 준비하랍니다. 그래놓고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켜서 스크린에 투영된 물결파의 무늬를 관찰합니다. 나를 보시면 물결파 실험 장치의 두께가 일정한 삼각형 모양의 유리판을 넣고 과정 나를 반복합니다. 그럼 유리판을 넣은 곳은 수심이 얕아지고 물의 깊이가 얕아지고 유리판이 없는 곳은 물의 양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실험 결과를 봅시다. 물결파의 속력은 물의 깊이가 얕을수록 느리고 결론 물의 깊이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진행하는 물결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답니다. 자, 이 결론과 가장 근접한 모양의 파면을 지금 파면 모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리판을 넣은 영역이라고 삼각형 표시를 해줬어요. 그림에서 8번에 자, 이렇게 있는데요.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유리판을 이렇게 넣었대요. 유리판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유리판이에요. 자, 그러면 물결파가 지금 이렇게 진행해 갔죠. 이렇게 진행해 갔어요. 이게 파면이에요. 진행해 가다가 여기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나면은 꺾여야 되는데 수직으로 들어갔으니까 수직으로 진행해요. 그렇죠? 수직으로 진행해요. 그러다 여기 딱 만났어요. 경계면에 딱 만났으면 경계면에서 이제 꺾여야 되죠. 경계면에 비스듬하게 들어갔으니까 이건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법선을 그려요. 이게 법선이에요. 자, 이게 파의 진행 방향이에요. 입사각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유리판 있는 곳으로 갔어요. 수심이 물의 깊이가 얕아지죠.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깊이가 얕을수록 느리다 그랬죠. 속력이 얕을수록 속력이 느리다 그랬어요. 물결파의 속력은 물의 깊이가 얕을수록 느리다고. 그쵸? 그런데 진동수는 똑같아요. 진동수 똑같은데 속력이 느리기 위해서는 그럼 파장이 짧아져야 되죠. 그럼 여기에 유리판에서의 파장은 요 길이보다 짧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짧게 그리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요 간격은 여기보다 짧죠. 그럼 파장이 짧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깊이가 물의 깊이가 얕은 곳이고 여기는 깊은 곳이에요. 깊다는 얘기는요, 속력이 어떻게 해요? 얕을수록 느리고 깊을수록 빨라져야 되죠. 깊을수록 빨라진다는 얘기는 다시 또 파장이 커지는 거죠. 그쵸? 그렇죠. 파장이 커져요. 그런데 여기는 밀합 매질이고 여기가 소합 매질이 되죠. 그렇죠? 밀합 매질에서 즉 깊이가 물의 깊이가 깊어지면 밀합 매질이 되죠. 밀합 매질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해요? 물결파의 속력은 빨라지죠. 빨라지면 파장이 다시 또 커져야 되죠.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꺾여야 되느냐? 여기서 가던 게 이제 꺾여야 돼요. 꺾여야 되는데 어떻게 꺾이죠? 이렇게 법선 쪽으로 이렇게 꺾이면 되죠. 이걸
이거를 업선을 그렸고 파면이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서 다시 꺾여서 이렇게 나가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가는데 요 파면의 길이하고 요거하고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가장 적절한 거. 네, 2번 있습니다. 2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찾아보세요. 9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에요. B가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A는 밖에 있고요. 얘는 A고 여기가 P점이고요. 여기가 검출기. 이게 검출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Q점이에요. 근데 우주선이 이렇게 가는데 V의 빠르기로 광속에 가까운 V의 빠르기래요. 얘는 B. A의 관성계에서 광원 PQ와 검출기는 정지해 있고 P와 검출기를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됩니다.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P와 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동시에 도달한다는 게 이제 힌트가 되겠죠. 자, 기억 봅시다.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 자, B 입장에서는요.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 Q에서 나온 거랑 P에서 나온 게 동시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P하고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얘기죠. 그쵸? 따라서 A 입장에서는 P하고 Q 사이, P하고 검출기 사이가 Q하고 검출기 사이보다 더 긴 거예요. 정지관성에서는 더 길어야지만 얘가 빨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거리가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죠.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 Q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걸리는 시간은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 A의 관성계에서는요. 얘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t라고 해봅시다. 길이는 그러면요. 길이는 c 곱하기 t가 되죠. 길이는, 요거의 길이는 c 곱하기 t예요. 그렇죠? 시간 t는. 그런데 A의 관성계에서 이만큼 걸렸다면 B의 관성계에서는요. 얘가 움직이니까 빛이 여기 오는 동안 얘는 이렇게 가면은 검출기가 상대적으로 뒤로 가는 것처럼 되죠. 그러면은요. 얘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되죠. 그렇죠? 따라서 B의 관성계가 A의 관성계보다 더 커야 됩니다. 시간은 더 긴 거리를 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A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A의 관성계에서 얘가 볼 때입니다. 얘가 볼 때, 즉 B에서는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도달했는데 실제 길이는 더 멀어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요. P에서가 여기서보다 먼저 가야 되죠. 됐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작용하여 A, B가 등가 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에서 F를 제거한 후 A, B가 등가 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고 방향만 다르겠네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랍니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용시켜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A는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요? B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여기 B인데 M이고 이쪽에서 F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가번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나번 그림은요. 잡아당기질 않아요. 오히려 손을 놨어요. 그랬더니 A가 아래로 내려간대요. A가 아래로 내려가고요. B는 그럼 끌려가야죠. 이쪽으로 가요.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가속도의 크기는 A에서와 B에서가 같고 이쪽에서의 가속도는 오른쪽이겠지만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왼쪽이겠죠. 그 다음에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랍니다. 자,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걸 T라고 하면 요거는 2T란 얘기예요. 2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T고 여기가 다시 또 2T가 되는 거고 실이 당기는 힘은 자, 그 다음에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해볼게요. 라지 M. 그러면 요거는 라지 mg. 여기도 라지 mg는 존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에서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가에서 운동방정식.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A 봅시다. A는 위쪽으로 가죠. 그러면 위쪽 방향에서 아래쪽 방향을 빼준 것만큼의 힘으로 위쪽 방향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력 ET 빼기 아래쪽 mg 했을 때 가속도 라지 M A 이걸로 가요. B는요. 오른쪽으로 가죠. F 빼기 ET 했을 때 M A가 된단 말이에요. 변변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없어지죠. F 빼기 라지 mg는 라지 M, 스몰 m, A 요거 하나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에서 봅시다. 나에서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A의 운동방정식은 mg 빼기 t가 ma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B는요. T가 바로 MA죠. 변변 더하면요. 라지 MG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A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 값은 나오겠네요. F 값은 나오는데 그럼 F는 라지 MG 더하기 요거 대신에 MG 나오니까 라지 MG 해서 2배의 mg가 돼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는 mg 대신에 넣으면 뭐가 되죠? 2배 라지 m 더하기 스몰 m a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T는 MA라고 했어요. T는 MA.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F 빼기 2T니까 2 곱하기 MA, 2MA가 MA예요. 따라서 F는 뭐예요? 3MA예요. 그렇죠? 3MA가 요거랑 같으면 되죠. F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 갖다 놓으면은 3MA는 2mg가 돼요. 그렇죠? 또는 여기다가 A를 갖다가 놓으면 이제 G로 표현이 안 되죠. 이렇게 갖다가 놓을 수도 있죠. 3MA는 2 라지 M A 더하기 2 스몰 m A 넘어가면은요.
M, A는 2배 라지 M, A. A는 없어지니까 따라서 라지 M은 2분의 1 스몰 m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구했어요. 이거를 구했으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중력 가속도와 가속도와의 관계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 여기 이렇게 넣어봅시다. 여기다 넣으면은 위에다 쓸게요. 라지 M 대신에 2분의 1 M, 2분의 1 M, 그 다음에 G는 라지 M 대신에 2분의 1 M 하니까는 2분의 3 나오죠. 3M A예요. M은 없어지고 E 없어지고 따라서 뭐가 나와요? A는 3분의 1 G예요. 가속도를 찾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했냐면 F의 크기를 구하래요. 요거를 구하래요. A가 그럼 3분의 1 G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MG 나오죠. F는 3A에다가 M에다가 A 대신에 3분의 1 G를 넣으니까는 MG가 나와요. 찾아보세요. F의 크기.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에서 D까지 전구 스위치 동일한 전지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전구의 불이 켜진대요.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고요. 자, 그런데 전구의 불이 켜진다는 그 힌트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A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X래요. 이게 A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전구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전구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지금 반도체가 B 반도체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가 X래요. 이게 B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에 여기가 P형, N형이래요. 이게 D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반도체가 또 하나 다이오드가 또 하나 있고요. 여기 C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전원 장치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고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놈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럼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회로에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A에 연결했더니 여기에 연결했더니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 극이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못 가요. 왜요? N형이잖아요. 역방향으로 걸려있죠? 여기는 플러스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야 되죠. 흘러야 되고 이쪽으로 흐르면 안 되죠. 그러면 X는 N형, 여기는 P형이 돼야죠. 그럼 이쪽으로 간 게 쭉 가서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들어오면은 전기가 통하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간 게 이쪽으로 통하기 위해서는요,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이 돼야 되죠. 따라서 라지 X는 N형 반도체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C에는 순방향 전압, C에는 순방향 전압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X는 니은입니다. X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입니다. 틀렸죠?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진다, B에 연결해요. 그럼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흘렀을 때 이로는 안 가죠. N형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P형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못 가요. 역방향이니까 이렇게 가서 P형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면 되죠. 그럼 전구가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림은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에서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 압력, 부피래요. 그런데 A에서 B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B고 여기가 A예요.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C로 가고요. 다시 또 이렇게 가고 C, D인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A에서 B로 되는 과정, A에서 B, C에서 D로 되는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랍니다. 등속 과정이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되는 과정과 D에서 A로 되는 과정은 온도가 일정, 여기 등온입니다. B에서 C, D에서 A, 이건 등온이에요. 등온, 여기도 등온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4Q. 이때 흡수한 게 4Q. 그 다음에 D에서 A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게 3Q. 이때 3Q가 나가요. 되셨죠?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3Q가 나가요. 그 다음에 또 A에서 B로 될 때 저절로 압력 안 올라가죠?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에너지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에너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외부에서 나가는 에너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되죠? 압력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는 동일하고 압력이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압력은 안 올라가죠. 왜요? 외부에서 일을 받아야 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았습니다. 에너지 증가. 니은 B에서 C로 되는 과정, B에서 C로 되는 과정, 등온 과정이에요. 기체가 한 일, 요거는 4Q. 그렇죠? 그 다음에 D에서 A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3Q. 그러면 요거의 몇 배죠? 3분의 4배죠? 요거는 3Q고 요건 4Q니까 3분의 4배.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C에서 D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 C에서 D로 되는 과정, 요 과정입니다. 열량은 Q래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효율이 0.2라고 그랬어요. 효율이 0.2. 효율은 흡수한 거에서 방출한 걸 빼야 되죠. 그쵸? 흡수해서 방출한 걸 빼야 돼요. 흡수는 얼만큼 흡수하죠? 요거예요, 요거. 여기 흡수한 거 Q0라고 해볼게요. Q0 흡수하고 여기서 4Q 흡수해요. 그럼 전체는 효율 0.2는 저번주에 흡수한 거는 4Q 더하기 Q0. 2를 얼만큼 하죠? 요만큼 하죠? 요만큼은 얼마예요? Q0죠? Q죠, Q. 4Q에서 3Q 뺀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0.2예요. 0.2는 5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 하면은 5Q는 4Q 더하기 Q0. 따라서 Q0는 뭐가 나와요? Q가 나와요. 즉 여기서 Q만큼 흡수하고요. 다시 또 Q만큼 방출해야지만 0.2만큼 나오죠. 됐죠? 그러니까 방출한 열량은 Q이다. C에서 D로 되는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Q이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B를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았더니 AB가 자기화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AB가 자기화됐어요. 그러면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반자성체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C를 매단 후에 C를 매달고 그 다음에 가의 자기장 영역에서 꺼낸 A를 C의 연직 아래로 가까이 가져갔더니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C의 무게보다 작아졌대요. 즉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A가 자석처럼 작용을 한 거예요. A가 자석처럼 작용을 했으니까
자기장 밖으로 끄집어냈는데도 자석화가 돼 있다는 얘기는 A는 뭐란 얘기예요? 강자성체란 얘기예요. 그런데 C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이 장력이 작용하고 팽팽하게 지금 막 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A를 가져갔더니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C의 무게보다, 요거가 바로 무게였는데 당기는 힘의 크기가 무게보다 작아졌다는 얘기는 얘가 밀어 올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C는 A와 반대 방향으로 밀렸으니까 C가 반자성체라는 얘기고, 그럼 나머지 하나 B는 뭐예요? 상자성체라는 얘기죠. 됐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마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는 강자성체 맞았습니다. 니은 가에서 B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B 아니죠? 상자성체니까 같은 방향입니다. 디귿 나에서 A를 B로 바꿔요. 나에서 이 그림에서 A를 B로 바꾸면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C의 무게보다 작다? 아니죠. 상자성체는 자기장 밖으로 나오면 자성이 사라지니까 변화 없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N극이 아래로 향한 자석이 금속 고리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여 점 PQ를 지난답니다. 14번입니다. 금속 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석이 N극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 S극이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P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Q점이에요. 그러면 자석이 빠져나오면 N극 아래, S극 위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자, PQ로부터 고리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고,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답니다. Q를 지날 때가 유도전류의 세기가 크대요. 유도전류의 세기는 단시간 동안에 자속 변화량이 클 때죠. 그렇죠? 그런데 거리가 같아요. 거리가 같은데 자속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는 얘기죠. 왜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올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Q를 지날 때가 단시간 동안에 자속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유도전류의 세기가 P를 지날 때가 작아져야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자석이 P를 지날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 P를 지난대요. 그러면 N극 이렇게 되는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자체 자기장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내야 되니까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서 이렇게 감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향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B요. 그런데 A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자석이 P를 지날 때 속력은 자석이 Q를 지날 때의 속력보다 작지요? 네, 맞았습니다. 디귿 자석이 Q를 지날 때 고리와 자석 사이에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Q를 지나요. 그럼 S방향, 즉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점점점 얘가 멀어지니까 약해져야 돼요. 그럼 약해지지 않게끔 자체 자기장이 또 아래쪽으로 생겨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아래쪽으로 생겨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N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N극과 S극 당기는 자기력이 생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 입사한 단색광이 굴절한 후 B와 A의 경계면에서 반사하여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 입사한답니다. 자, 15번입니다. 옆에다 그릴게요. 여기가 C고요. 자, 여기가 밖이 A고 안쪽이 B예요. 그런데 단색광이 이렇게 들어와요. 단색광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이렇게 꺾였대요. 그래갖고 여기 법선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해놨어요. 이게 입사각이죠. 그러면 굴절각 요거는 굴절각 세타 R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입사각 세타 I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사하여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 입사한답니다. 이렇게 입사를 했대요. 반사했으니까 여기가 또 세타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타는 B와 A 사이의 임계각. 요 세타는요, B와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B와 A 사이의 임계각이 세타래요. 그러면 지금 1분은 90도, 1분은 반사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타가 임계각이래요. 그 다음에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대요. 굴절률 N, A가 N, C보다 크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B의 굴절률은요. B에서 A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B가 굴절률이 크지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봅시다. 기억.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B가 굴절률이 크니까 A가 크다. 맞았습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세타는 45도보다 작다. 세타는 45도보다 작다. 봅시다. 요 세타가 45도보다 작은가? 자, 요게 이렇게 되면은, 요게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세타 더하기 세타 R은, 세타 더하기 세타 R은 90도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거꾸로 빛이 나갈 때로 봅시다. 이렇게 나갈 때로 봅시다. 이렇게 나갈 때, 얘는 지금 전반사가 안 일어났죠. 그런데 얘는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럼 세타일 때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세타 R은 세타보다도 뭐 한 거예요? 작은 거죠. 됐습니까? 세타 R은 세타보다 작아요. 따라서 세타는 45도보다 커야 되죠. 같을 때가 45도니까. 세타는 45도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단색광은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할까요? 자, 보세요. B와 A에서 여기서 전반사 했죠. 세타로 들어갔을 때. 그럼 여기도 세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B와 A의 굴절률 차이보다 B와 C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니까 이거는 임계각을 훨씬 벗어난 거니까 전부 전반사 해야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 자동차 B가 기준선 Q를 통과한답니다. 자, 봅시다. 여기가 P인데요. P점인데요. 자동차 A가 P를 통과한대요. 이게 VA예요. VA. 그 다음에 여기가 Q점인데 B가 통과하는데 요 거리는 얼마냐면 30m. 요 거리 10m 해갖고 기준선 R이 있대요. R에서 B는 정지예요. 얘는 정지예요. 그 다음에 A, B는 각각 등속도,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해요. 등속도, B는 등가속도래요. 얘는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B가 기준선 R에서 정지한 순간부터 2초 후에 A가 R을 통과한답니다. 얘가 여기까지 간 시간 T라고 해볼게요. T 더하기 2초 후에 A는 R을 통과한대요. 됐죠? 그 다음에 Q에서의 속력은, 여기 Q에서의 속력은 A가 B의 4분의 5배입니다. 자, 여기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은 A는요, 여기서 얼마란 얘기예요? 4분의 5V란 얘기죠. 4분의 5V요. 그런데 A는 등속도 운동한다 했으니까 요게 4분의 5V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럼 B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B. 얘가 이만큼과 10m 가는데 정지해야 돼요. 나는 속도 0이에요. 0 빼기 처음 속도 V제곱 분 2 곱하기 가속도 몰라요. 곱하기 거리 10이에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0분의 1 V의 제곱이에요. 자,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 나올까? 자, 낮은 속도 0은 처음 속도 V 더하기 가속도 마이너스 20분의 1 V의 제곱 곱하기 T.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은 20분의 1
VT는 1 나와요. 따라서 T는 V분의 20초가 돼요. Q에서 R까지 가는데 이만큼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를 봅시다. A, P에서 R까지 가려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체 얼마예요? V분의 20 더하기 2초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4분의 5V로 일정하게 가요. 그러면 4분의 5V로 이 시간 동안 얼마를 가요? 40m 가죠. 40. 시간은 V분의 20 더하기 2초. 맞죠? 40은 4분의 5V V분의 20 더하기 2요. 자, 요거 계산하면은 5, 4에다가 없어지고 V 되니까 잠깐 없어지는 게 아니죠. 25 나오네. 여기 V 없어지고요. 요거 하면 5 되니까요. 25 더하기 4분의 5에다가 2 하니까는 2분의 5V 나와요. 그렇죠? 이게 40이에요. 그럼 넘어가면요. 15 되지요. 15는 2분의 5V 나와요. 요거 3. 따라서 V는 6 나옵니다. 요게 6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B의 가속도 구하라죠? 요거. 그렇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0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36 하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 5, 9. 자, 그런데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5분의 9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다음은 소리의 간섭 실험인데 실험 과정을 보세요. 그림과 같이 x 0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스피커 A, B를 나란히 고정하랍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대요. 그 다음에 A, B에서 진동수가 F이고 진폭이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래요. 진폭이 동일한 거. 그 다음에 다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며 소리의 세기를 측정해가지고 x 0에서부터 처음으로 보강 간섭하는 지점과 상세 간섭하는 지점을 기록하랍니다. 라를 보시면 나의 A, B에서 발생하는 소리 진동수만을 EF로 바꾸고 반복하고 만요 나의 A,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만을 3F로 바꾼 후 다를 반복하랍니다. 자,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져야 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라에서 측정한 소리의 세기는 x 0에서가 x d에서보다 작다. 보강 간섭하는 곳이 x 0. 그렇죠? 그런데 소리의 세기는 라에서 측정한 소리의 세기는 x 0에서가 x d에서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아니죠. x 0이 보강 간섭하죠. 틀렸네요.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d보다 작다.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진동수가 자 17번이에요. 진동수가 F일 때 상세 간섭하는 것이 x 2d였거든요. 근데 진동수가 2배로 되니까 파장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2배로 되니까 진동수 2배로 되니까 파장이 반절로 늘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3F가 되면 요거에 3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3분의 2T가 돼야 되죠. 그러면 기억은 D보다 작다? 맞았죠. 그래서 니은은 맞았고, 디귿. 나에서 A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만을 반대로 하면, 위상이 반대로 되면요, A, B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x 0에서는 상세 간섭하죠. x 0에서 위상이 같을 때는 보강이지만 한쪽이 반대로 되면 상세가 되죠.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까요? 그림 가와 같이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켰더니 양전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답니다. 가와 같이 있는데 0이 됐대요. 가를 볼까요? A가 있고요. 여기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D고요. ED 지점에 B를 놨어요. 여기가 2,
D예요. 그 다음에 C를 3D 지점에 놓고요. B는 플러스 극이라고 해놨어요. 자, 여기서 F, B에 작용한 게 0이래요. 그러면 0이기 위해서는요, A와 C가 같은 극이어야 되죠. 그쵸? A가 당기면 C도 당겨가지고 0이 돼야 되고, A가 밀면 C도 밀어가지고 0이 돼야 되니까 A와 C는 같은 극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의 전하량을 요거를 QA라고 하고 C의 전하량을 QB라고 해볼게요. QC요. C의 전하량 QC, B의 전하량은 QB라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가의 C를 x = 4D로 옮겨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가 됐대요. 자, 그러면 이제 극성이 나오겠네요. A는 그대로 있어요. 0. 0인 지점에 A는 그대로 있어요. B도 그대로 있어요. 2D 지점에 그대로 있어요. C를 4D 지점으로 바꿨어요. 여기가 C예요. 여기가 4D예요. 그랬더니 B에 작용한 알짜임이 오른쪽이래요. 그 얘기는요, A가 밀어냈다는 얘기죠. C가 멀어졌으니까 균형이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A가 밀어내기 위해서는요, A는 플러스고, C도 그럼 그게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고, 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B와 C 사이에는 미는님 같은 극이니까. 맞았죠? 네, 기억 맞았습니다. 이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 나에서. 자, 봅시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C가 밀어내는 님, B가 밀어내는 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A가 밀어내는 님, B가 밀어내는 님. 같죠?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전하량의 크기가 A가 B보다 작다. 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전하량의 크기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랍니다. 자, 그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가에서 봅시다. 가에서 C에 작용하는 거는 A가 미는 님, B가 미는 님이에요. 그렇죠? F, A가 C에 작용하는 거, F, B가 C에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면은요, K, 거리가 얼마죠? AC의 거리는 3D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9D제곱 QA, QC 더하기 B와 C 사이 거리가 D죠? D제곱 QB, QC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 C에 작용하는 걸 찾아봅시다. A가 C에 작용한 거, B가 C에 작용한 거죠. F, A가 C에 작용한 거, F, B가 C에 작용한 거. 그러면 A가 C에 작용한 거는요, 거리가 4D예요. 그러면 16D제곱 QA, QC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K, 요건 똑같아요. D제곱 QB, QC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래요. 즉, 요 놈은 요거의 2배 한 거와 같대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K 9D제곱 QA, QC 더하기 K D제곱 QB, QC 요거는 2배. 2배 이거 하니까 8분의 K 8D제곱분의 QA, QC 더하기 K D제곱 2K요. QB, QC예요.
그렇죠? 2배니까요. 미안합니다. 여기 거리가 이거니까 4D입니다. 4D 제곱.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이렇게 되니까 없어져서 2가 되겠네요. 자, 이 관계예요. 귀찮으니까 K는 다 없애고 D도 없애볼까요? D도 없앱시다. 없앨 수 있는 건 다 없앱시다. 자, 그러면 QA, QC, QA, QC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쪽으로 넘깁시다.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이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8분의 QA, QC 빼기 9분의 QA, QC는 이거는 이쪽으로 넘겨요. 이거는 1분의 QB, QC 그렇죠? 빼기 2분의 QB, QC예요. 이거 하면은 72Q 72Q가 아니라 72분의 QA, QC 나오죠. 9 빼기 8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2분의 QB, QC예요. 그렇죠? 자, QC는 없어지고 따라서 2배 QA는 72QB예요. 됐죠? 따라서 QA는 2분의 72QB 돼요. QB보다 크죠? QA가. A의 전달량은 B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볼까요? 19번. 그림과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QR이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PQR이 고정되어 있대요. 19번이요. 자, 이게 P고요. Y축에 있어요. Y축이고요. 요게 P 도선이에요. 그 다음에 X 도선 위에 X축 위에 이게 뭐죠? R이에요. 요게 R이에요. 원점이고 여기가 D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D점이고 이렇게 가고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D고요. A, B 그 다음에 ED 위치에 Q가 있대요. ED 위치에 이렇게 도선 Q가 이렇게 놓여 있대요. ED 위치에 Q가 있어요. 여기 ED 위치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P와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답니다. P와 R에 흐르는 거. 그럼 여기에는 뭐 I가 흐른다고 치면 여기도 I가 흘러요. 어느 쪽인지 몰라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크기는 아무튼 이렇게 일정하게 흐른답니다. 그 다음에 표는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XY 평면상의 점 AB에서 PQ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AB에서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자, 그럼 봅시다.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일 때 A는 3B0에 나오는 방향이래요. 나오는 방향. A에서 나오는 방향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I0가 흐르면은 나오는 방향, A에서 나오는 방향이 4B0로 증가한대요. 4B0로. 됐습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냐?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점 A 여기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증가해요. 어떤 방향으로요? 나오는 방향으로. 대신에 B는요, 보세요. B는요, 오히려 이 I0일 때 4B0인데
A에서는 4B0인데, A에서는 4B0인데, 2I0가, 여기 2I0가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는 4B0인데, 여기서는 2B0예요. 여기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럼 A랑 비교했을 때, 점 B의 자기장 세기는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는 방향이래요. 그렇죠? 따라서 Q에는 이게 보세요. Q에 이게 나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여기에 전류가 증가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증가하면 A와 B에 전부 다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자기장의 세가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감소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감소했단 말이에요. 거리는 똑같은데. 그렇죠? 감소했단 얘기는 P와 R에 흐르는 그 R자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겁니다. 어느 쪽이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점 A에서 A에서 PR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즉 R자 자기장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일까? 점 A에서 요 P와 R에 의한 거 어느 쪽 방향일까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왜요? 여기에서 P와 R에 의한 게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고 R자 자기장은 P와 R. 그랬을 때 요거랑 합해져가지고 3B0가 되는 거고 여기 전류 I0가 흐를 때 여기 3B0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 I0가 흐를 때 여기가 A는 4B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증가하니까 요거 P와 R에 의한 R자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돼야지만 여기에 전류가 증가했을 때 여기에 자기장 세기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R자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점 B에서는요. 점 B에서 PR에 의한 R자 자기장은 어느 쪽 방향이어야 될까요? 어느 쪽 방향이어야 되죠? B는요,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왜요? 여기 이 I0가 흐를 때 여기는 4B0인데 여기는 2B0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R자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돼요. P와 R에 의한 거는. B에서는. 됐어요? 자, 그런데 PR로부터 여기로부터 요 A하고 B는 같은 거리죠. 이거는 같은 거리란 말이에요. PR로부터 A, B는 같은 거리에 있어요.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P는 어느 쪽 방향으로 여기는 이렇게 증가하기 위해서는요. 요거랑 같이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니까 P는요. 어느 쪽으로 흘러야 돼요? 요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줄어야 되니까 R은요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거 아래로 흐르면은 나오는 방향 되고 얘는 이쪽으로 흘러야지만 나오는 방향 되고 그래서 합해졌을 때 여기는 증가하는 거고. 자, 그리고요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래쪽으로 흐르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흘러야지만 A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이 형성돼서 여기에서 전류의 세기가 세져졌을 때 자기장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아래로 흘렀을 때 B는 나오는 방향이지만 P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지만 R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면 P와 R에 의한 거는 사라지고 Q에 의한 자기장만 남으니까 상대적으로 PQR이 합해진 것보다는 줄어든 세기의 자기장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는 거기 제시한 표처럼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y 방향이 되는 거고, 전류의 방향이. Q는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 돼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야지만 점 B에서 B와 B, R에 의한 거는 0이 되고, R자 자기장이 B, Q에 의한 것만 남아서 요게 바로 얼마가 돼야 되냐면 2B0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2I0가 흐를 때. 그쵸? 그러면 K, D분의 여기 전류가 2I0가 흐를 때 이게 바로 2B0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 따라서 B0는 K, D분의 I0가 B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억은요. 기억은 보세요. 기억은 여기죠. I0가 흐를 때죠. I0가 흐를 때 B의 값은요. 얼마가 돼요? P와 R에 의한 거는 없어지고 요거에 의한 것만 되죠? 그러면은 B, Q에 의한 거는요. K, D분의 전류의 색이 I0.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B0라는 얘기예요. I0가 흐르면 B0. 됐죠? 따라서 옳은 것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오는 방향에 되니까 위쪽으로 흐르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 기억은 B0이다. 기억은 B0이다. 맞았죠? 디귿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이다.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볼까요? 여기 자,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A에서 I0일 때 3B0예요. 그렇죠? 그러면 I0일 때 요 A에서 3B0란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이거는 P에 의한 거, R에 의한 거, Q에 의한 게 다 합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 R자 힘이 지금 R자 자기장이 3B0라고 했는데 이거는 B, P에 의한 거, B, R에 의한 거, B, Q에 의한 거예요. Q에 의한 거는 B0죠. 거리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P와 R에 의한 게 EQ0라는 얘기죠. EQ0인데 이것도 거리가 같죠. 거리가 같으니까 딱 반절 B0라는 얘기죠. B0일 땐 그럼 전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I0라는 얘기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상 없지요?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EM, M인 물체 A, 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하여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 B가 궤도를 따라 운동하여 A는 마찰 구간에서 정지하고 B는 점 PQ를 지나 R에서 정지한답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 정지해요. 그런데 처음에 A와 B가 A는 2M짜리 질량 2M짜리가 질량 M짜리 B하고 용철을 사이에 두고 압축이 돼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손을 놓으면은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죠. 그래서 A는 그런데 진행하다가 마찰 구간에서 멈춘대요. 2M이고 A 여기서 정지가 된대요. B는 올라간대요. 올라가는데 여기가 P점. 이 P점까지의 높이는 7H라고 했고 그 다음에 Q점. 여기가 Q점이고요. 여기는 마찰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Q에서부터 여기가 R인데 R점까지의 높이는 H고요. 여기에서 정지한대요. B, 얘가 정지한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3배이고 P에서가 Q에서의 3배래요. 그러면 Q에서의 속력을 V'이라고 하면은 얘는 3V'이 되겠죠. 왜 프라임을 붙였냐면 여기를 지금 여기에서 속력을 V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3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A 상태를 볼까요? A는요, 얘가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데, 속도를 먼저 따져야죠. 질량이 2대1이에요. 2대1. 그러면 빠르기는 1대2가 되겠지요? V는. 그렇죠? 따라서 A의 속력을 V라고 하면은 B의 속력은 2V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을 봅시다. 요게 V로 움직이다가 정지됐으니까 델타 EK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2M V의 제곱해서 MV 제곱 나와요. 요 놈이 뭐냐면은 본체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2A예요. 됐죠? 그 다음에 B 상태를 봅시다. B. B는요, 2V로 가가지고 P까지 간 다음에 P에서 Q까지 갈 때는 마찰로 에너지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에너지 가지고 R까지 올라가서, H 올라가서 정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다 씁시다. B. 첫 번째, 바닥에서 P까지 갈 때입니다. 이때는 손실되는 거 없지요. 그쵸? 마찰 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2V 요놈의 제곱이 올라왔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을 바뀌면 되죠.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3V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하니까 mgh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돼요. 즉,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가 손실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즉, 이놈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요거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손실 에너지,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여기는요, 여기에서의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뀌면 되죠. 그러면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을 봅시다. Q에서 R을 봅시다. Q에서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뀌면 돼요. 그렇죠? 그럼 저기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프라임의 제곱. 요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예요. 자, 이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4니까는 2 m v의 제곱이 2분의 9 m v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mgh 대신에 이거 넣어요. 그러면은 2분의 7 m v 프라임의 제곱 나와요. 이거 하면은 2분의 16 m v 프라임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8되고 요거 약분하니까 4예요. 따라서 m도 약분해서 없앱시다. v의 제곱은 4v 프라임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v 프라임은 뭐가 돼요? 2분의 v란 얘기죠. 자, 이게 2분의 v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2분의 3v란 얘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에서 Q로 갈 때 운동 에너지 감소량. 자, 그럼 봅시다. 세 번째. P에서 Q로 갈 때 운동 에너지 감소량 델타 EK. 요거는 얼마 나오죠? 2분의 1 M. 여기의 속력이 이거의 제곱이죠? 요거의 제곱. 그럼 4분의 9. 4분의 9 V의 제곱 빼기. 요거 하면은 4분의 1 V의 제곱. 요만큼 감소해요. 운동 에너지가. 요 놈은 뭐랑 같다고 했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3배래요. 자, 여기 높이를 H'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3배의 mg H'과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걸 계산하면은 4분의 8 2 나와요. 2 없애주니까 요거 약분되니까 mv 제곱 나오겠네요. 그러면 mv 제곱이 3배의 mg H'이에요. 따라서 mgh 프라임은 3분의 1 mv 제곱 나와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점 P에서 그 다음에 R로 가야 되죠.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구간에서 점 P에서의 요 에너지가 손실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거. 그러면은 점 P에서 자, 2분의 1 역학적 에너지, 점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는 거예요. 2분의 1 m 그 다음에 4분의 9 v의 제곱. 요 놈이 뭘로 바뀌면 돼요? 요 놈이 뭐로 바뀌면 되냐면 올라갈 때의 마찰, 손실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죠? mgh 더하기 올라갔을 때의 운동 에너지가 이거지요. 그러면은 2분의 1 m 곱하기 4분의 v 제곱. 2분의 v니까 그거 제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바뀌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런데 mgh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그럼 집어넣어요. 그러면 다시 쓰면은 8분의 9 mv 제곱이 손실 에너지 더하기 3분의 1 mv 제곱 더하기 8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상이 없죠? 그러면 이거를 다 옮겨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귀찮은데요. 그래도 해봅시다. 이거 넘어가면 8분의 7에다가 8분의 7 빼기 3분의 1 mv 제곱이 손실 에너지예요. 이거 하면 38에 24 24분의 37에 21 빼기 8 13 나오지요? 24분의 13 아닌가요? 뭐가 잘못됐나요? 4분의 9 8분의 9 mv 제곱 8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 mv 제곱 손실 에너지. 이게 넘어가면 8분의 7이 아니라 8이죠? 아유, 미안합니다. 넘어가면 8분의 8 빼기 3분의 1 그럼 1 빼기니까 3분의 2. 아이고, 미안합니다. 3분의 2 mv 제곱이 손실 에너지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B의 손실 에너지니까 이게 이 B란 얘기예요. 이 B.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2A 나누기 2B를 구해요. 2A는 얼마였어요? mv 제곱이었어요. 2B는 요거예요. 3분의 2 mv 제곱. 그럼 이건 없어지니까 2분의 3 나와요. 자,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달에 있었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원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